라이브 회의사 바꾸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페이스북 라이브와 함께 우리 유튜브로도 같이 중계하는 저희가 예고한 시간보다 조금 지연된 거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시간을 잘 지키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란과 이스라엘 유물로 대화하다 첫 번째 시간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CDMS의 유명종이고요. 우리 대엔나우의 윤무경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런 사실은 이제 지금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사실은 뭐 지난달만 해도 중동 정세가 상당히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요 이란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로 저희들이 요번에 이제 방송을 진행하게 된 것도 사실 최근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였었는데요. 요 책을 좀 요번에 이제 저희가 강의를 하고 요걸 또 이제 저희가 출판물로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책을 기획하시게 된 동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예, 저희 지난번에 그 책을 이제 하나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물의 속삭임. 그래서 그 책에는 고대 근동의 10개의 그 지역을 선별을 해서 9개, 총 9개 나라의 10개 국립박물관을 이제 둘러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이제 책으로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책이 전체를 이제 그 큰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면 이번 이 프로젝트는 이전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네. 그 나라 간, 그 국가 간 그런 복잡했던 그런 과거의 역사들을 어떻게 유물로 좀 풀어볼 수 있는지 그런 이제 취지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 이렇게 대두게 되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문제를 같이 엮어서 그때와 현대가 이렇게 사실은 이어져 있다는 것들도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이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목을 이제 가제로 제가 유물로 대화하자. 네. 아주 좋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물로서 한번 대화를 우리가 가상으로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 예. 첫 번째는 저희가 이 주전 2000년대부터 잡았고요. 사실 그때는 이 페르시아랑 이스라엘이 직접적인 이렇게 접촉은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건 물밑 작업으로서 문명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중에 이렇게 두 문명이 만나고 또 좋은 그런 관계로서 이어지는지를 보기 위한 하나의 선행 작업으로서 엘람과 가나안의 첫 흔적들, 그래서 네. 강대국의 변방이라는 두 공통점을 가진 네. 이스라엘과 이란 지역을 한번 둘러보려고 하고요. 네. 그 두 번째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오늘의 또 주제는 그 강대국의 변방에서의 그런 이 두 지역이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네. 하나는 완전 초강대국의 제국화된 그런 길을 가게 되고 또 다른 그런 한쪽은 나라가 멸망해서 이제 그 포로기의 포로 신세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서로 아주 상반되는 그런 명암을 또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강의 시작해 주실까요? 네. 자, 먼저 주전 2000년대로 이렇게 이제 잡았고요. 2000년대는 고대 근동이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몇 가지 주요 문명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한가운데 있는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이 동쪽에 엘람이라고 있죠. 네. 이 엘람이 바로 고대 페르시아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란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 네, 맞습니다. 네. 이란 지역이고요. 우리 메소포타미아에서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가나안이라고 이렇게 있죠. 네. 가나안 위에는 사실은 이제 시리아라고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네. 시리아 지역이 바로 가나안 위쪽에 해당하는 우가리트라고 되네요. 예, 맞습니다. 네. 우가리트는 시리아의 한 도시 국가고요. 네. 그리고 그 밑으로 아프리카 쪽에 이제 이집트가 있고요. 저 북서쪽에 아나톨리아, 여기는 네.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이 네. 있고요. 흑해 지역에 코카서스인이라고 우리가 하죠. 네. 지금의 코카서스가 옛날부터 코카서스였었나 보죠. 예, 옛날에도 이제 코카서스 이제 산맥이에요. 네. 산맥 이름인데 거기가 이제 나중에 인종 이름까지 그렇게 이제 되는데요. 이 코카서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북서쪽에 이 동유럽 쪽까지 뻗어나가고 여기서 남동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이란과 파키스탄 이쪽이 다 이제 같은 백인계통 코카소스 인종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고대의 이 주전 2000년대 모습이 대략 이제 이런 그 큰 문명을 가지고 있고요. 또 메소포타미아는 또 세부적으로 보면 남쪽으로 수메르, 그리고 중간에 아카드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 아수르가 있고 더 위로 미타니, 히타이트 이렇게 이제 주요 네. 주인공, 네. 고대 근동의 주인공들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요 모습은, 요 사진은 그 현대 이란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이란을 비롯해서 고대 중동 전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란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그 아나톨리아 아까 지역은 튀르키예가 이제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곳에는 이라크가 이제 자리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시리아 지역은 이제 시리아 문명은 이제 시리아.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옆으로 그냥 그 나라들이 몇 개가 작은 게 있죠. 네. 그래서 저 레바논, 예. 레바논도 이제 옛날에는 그 가나안 문명권에 해당했고요. 네. 그 밑으로 이제 그 가나안이었던 곳이 지금은 이스라엘이 있고 또 팔레스타인이 있습니다. 네.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원래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네.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르단도 있고 이집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기원전 2000년과 지금 현재 서기 2000년이고 약 4000년의 시간의 간극이 있나요? 예, 지금 그렇죠. 4000년이고요. 제가 이제 기원전 2000년으로 이제 잡은 거는 사실 그 이전에도 엘람 문명 뭐 무슨 이런 문명들 수메르 문명 다 있었는데요. 2000년 기원전 2000년 전부터 해서 엘람 특히 이제 이란 지역인 엘람이 좀 더 그 세력화가 되기 때문에 네. 제가 2000년대부터 해서 네.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거의 큰 나라가 이제 거의 뭐 사우디아라비아랑 이란, 이집트, 튀르키예 이 정도가 아주 큰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네. 이란이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나라네요. 지금 보니까. 이 되게 큰데요. 예. 사실 지금 이 이란의 그 한 2,500년 역사를 보면 네. 이 페르시아 민족이 그 제국들을 여러 개를 이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는 제일 규모가 작은 겁니다. 현재 이란. 현재 이란이 제일 와. 그 영토가 작은 거예요. 그런데도 사우디아라비아랑 맞습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네.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 네. 건데, 자 일단은 인종을 먼저 보시죠. 네. 인종적으로 보면은 이란이 아주 이 색깔이 지금 알록달록할수록 인종이 아주 다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이란도 보시면 이란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아주 이제 다양한 인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페르시아계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인도 유로피안 그 사람들입니다. 말도 그렇고요. 근데 이 옆쪽에는 그 초록색으로 된 쿠르드도 많고요. 그리고 튀르키예 쪽도 많고 아르메니아 쪽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 종교적으로는 무슬림이 95% 이상 차지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시아파가 90에서 95% 정도 네.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쪽은 이제 이렇게 여기는 이제 네. 아랍 사람. 노란 지금이 표시된 거는 이제 아랍 사람들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원래 아랍 사람들이 이제 사막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 주후 이제 7세기 그때부터 이 메카, 메디나 여기서부터 확장이 돼서 중동 전체를 완전히 장악을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다 인종적으로 원래부터 아랍 사람들이었느냐 그거는 아니었을 거고요. 네. 중간에 개종들도 하고 인종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아랍 사람들로 그냥 통칭을 하는 겁니다. 네. 이란은 그러니까 아랍이랑은 좀 관계가 없네요. 인종적으로. 인종적으로는 다릅니다. 네. 여기 딱 이렇게 보면은 네. 이렇게 노란색이 왼쪽에 있고 여기는 이제 그 붉은색이 있잖아요. 네. 네. 여기가 옛날에 예. 바로 메소포타미아와 이 페르시아가 서로 대치하던 음. 이렇게 또 지점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그 페르시아 제국부터 해서 네. 이
굵직굵직한 제국들이 이제 그 역사적으로 요 이란 지역에 생겨났다 없어지고 한 게 총 한 4개 정도의 제국이 있어요. 네. 4개, 5개 정도인데 그걸 한번 쭉 보시고 맨 마지막에 오늘날 현대 이란도 꽤 영토가 넓지만 네. 이 모든 제국들에 비해서 가장 규모가 작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날 이란은 남한의 면적의 남한 면적의 한 정확하게 지금 한 11배, 12배 정도 되는 걸로 알죠? 그래요? 그 정도 되죠? 네. 그렇게 꽤 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네. 전체 역사에서 볼 때는 그 아카메니드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그 페르시아에 비해서는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영토가 되겠고요. 네. 자, 이게 바로 그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절정기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카메니드 페르시아라고 해요. 그래서 아카메니드라는 거는 마치 우리 조선시대 때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지만 사실은 그 선조 때까지 다 이제 왕의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 해서 칭송하는 게 용비어천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그 아카메니드라는 사람은 고레스 왕의 그 선조예요. 근데 이 아카메니드를 특히 그 이름을 따서 그 왕조 이름을 그렇게 이제 짓는 거고요. 그래서 아카메니드 페르시아는 주전 550년, 공식적으로는 550년부터 시작이 돼서 약 한 200년 남짓 그렇게 이제 지속이 됐는데 지금 요 최대 영토 요거는 이제 다리우스와 그 아들 아하수에로 왕 그때의 최대 영토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의 크기가 이제 남한의 한 60배 정도 그 정도 크기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주전 3세기에서 주후 3세기 거의 한 4,500년 정도 아주 강력한 그런 또 제국이 있었어요. 이 제국이 바로 로마와 아주 대치해서 로마 황제를 포로로 이제 잡기도 하고 뭐 그런 아주 강대한 제국이었는데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합니다. 이 페르시아계인데 특히 이 파르티아 사람들은 이쪽 고원 지역, 초원 지역에서 왔어요. 중앙아시아 쪽에. 그래서 아주 말도 잘 타고 그런 아주 무사기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자, 그 영토가 꽤 좀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꽤 넓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르티아에 바로 이어서 이제 제국이 된 제국을 세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산조 페르시아. 들어보셨죠? 사산조. 네. 세계사 시간에 많이 좀 들어봤던. 사산조 페르시아는 영토로 볼 때는 아카메니드 페르시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큽니다. 그래서 사산조 페르시아 때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조로아스터교가 아주 이제 흥왕했어요. 조로아스터. 이때가 조로아스터교의 전성기였고요. 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로마와 이렇게 또 아주 대치하는 그런 아주 용맹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지금 로마가 당시 가지고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까지도 점령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넓은 영토를 그리고 이제 주후 6세기 때는 7세기 초에는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까지 침범해서 여기를 다 원래 비잔틴 제국 건데 여기 일시적으로만 다 점령을 했었죠.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그런 제국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슬람 시대가 이제 되죠. 그래서 주후 7세기부터는 이슬람 시대가 되면서 이란은 독자적인 그런 제국을 이제 건립하지 못하고 약 거의 1000년 정도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1000년 만에 다시 페르시아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잠깐만요.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파비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아랍어로 써 있는 거예요. 아랍인데요. 주후 16세기부터
이제 한 200년 정도 네. 가까이 그렇게 이제 건성을 했던 그런 이제 제국인데 네. 그 사파비드, 죄송합니다. 예. 사파비드 이 제국, 요 제국 때는 네. 특징적인 게 바로 시아파. 네. 시아파가 이란이랑은 지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렇죠. 바로 이때부터 시아파적인 그런 이란으로 변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아랍 제국의 한 1000년의 공백이 결국은 이전의 페르시아의 정체성을 조금 이렇게 완전히 좀 희석시키는 과정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예,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 이 지역은 아랍뿐만 아니라 몽골의 침입, 여러 또 다른 그런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그 아랍 사람들, 여기 그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그런 독립성을 잃고 그렇게 이제 명맥을 이제 거의 1000년 가까이 유지를 했죠. 네. 그래서 그 아랍 시대이다 보니까 아랍화된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아랍은 인종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것까지 같이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랍 무슬림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인종적으로 좀 달라도 그냥 아랍 사람과 되게 동일시되 네.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아랍이 본인들의 정체성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시대도 네. 이때부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때에 이 많은 유대인들이 네. 이 사파비드 그 제국 내에서 살다가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죠. 아무래도 시아파가 좀 더 이제 보수적이면서 네. 그런 그 제약들을 많이 걸게 되면서 사파비드 이후에 카자르라고 하는 그 제국이 또 이어집니다. 네. 18세기부터 해서 이제 카자르 왕조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현대 그 이슬람, 현대의 그 시아파의 이란의 시대까지 종주국으로 오게 이제 됩니다. 이란이 시아파의 종주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시아파의 네. 본산이고요. 네. 지금 그 현재 이슬람 공화국 이전 1979년 그때까지는 그 팔레비 왕조가 예. 약 한 50년 정도 네. 통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팔레비 왕조는 물론 시아파적인 그런 그 전체적인 나라이지만 좀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을 되게 우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뭐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거의 한 2000년 이상의 이 시간 동안에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존재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여태까지 쭉 한 이렇게 흐름들을 쭉 보면.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카메니드 페르시아 시대 이후로는 이제 페르시아는 제국의 길을 걷게 되고 그렇죠. 이스라엘의 경우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지만 이제 그 독립을 상실한 채 물론 네. 잠깐 뭐 독립을 찾았던 그런 파슈모니아 시대도 있지만 그거 제외하고는 그냥 뭐 무슨 독립을 상실한 그런 나라로서 이제 존재하고 그 예수님 시대까지도 네. 사실은 그 헤롯 그 왕조가 뭐 독자적인 독립적인 왕조가 아니잖아요. 네. 로마의 클라이언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속국 상태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마저도 이제 주 70년 이후로는 완전히 그 그러한 그 반독립적인 것도 다 이제 상실을 해버리죠. 네. 예, 그래서 거의 한 2,500년 정도 페르시아 시대부터 해서 2,500년 정도 이스라엘은 그 유대인들은 네. 자기네들의 그런 그 국자적인 정치적인 그런 그 힘을 네. 상실한 채 네. 이제 그 흩어지게 되는데, 네. 근데 특이하게도 나라는 없지만 이 민족성은 아주 더 강하게 보존이 되는 그런 아주 특이한 세계에서 아주 특이한 경우를 보게 되고요. 그럼 이스라엘이 원래 바벨론으로 대부분 잡혀가서 페르시아 제국 시대까지 있다가 이제 이렇게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준 것도 고레스 대왕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페르시아의 혜택을 받아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이제 그 가나안 지역에 다시 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네.
그렇죠. 그 이후로 근데 2,500년간 이스라엘은 이제 전혀 어떻게 보면 국가로서의 어떤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페르시아는 엄청난 제국으로 갔다. 사실 지금의 이란과 이스라엘의 현상과는 참 다른 모습으로 오랜 시간 존재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이 생존 방식 자체가 완전히 이제 달랐죠. 그러니까요. 네, 서로 다른 그 길을 걷는 것이 생존 방식의 차이. 그렇지만 그 둘이 한쪽이 거의 이제 없어지다시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는 그 같은 지역에 살면서 제국을 계속 연이어서 이루면서 오늘날까지도 강대국으로 남아 있고 네. 또 한쪽은 나라 자체는 없어졌지만 민족의 그런 그 정체성이 엄청나게 강화가 되면서 네.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 파워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강화가 되는. 그래서 좋을 때는 이렇게 서로 이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안 좋을 때는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영토를 네. 제가 이렇게 이제 표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카메네드 그 페르시아 네. 고레스 왕 때 네. 가장 넓었습니다. 이 엄청나게 넓은 네. 영토였고요. 지금 오늘날 이란이 제 밑에 쪽이에요. 네. 그래서 이 영토로 보면은 한 8분의 1? 그러네요. 거의 네. 그 정도 수준으로 네. 이렇게 이제 점점 감소하는 뭐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엄청 얼마나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네. 그런 고레스 엄청난 아하스, 그런 그 다리오. 영역을 자랑하는 그런 것이 진짜 이걸 통해서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엘람에 대해서 조금 이제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엘람 지역은 원래는 메소포타미아의 한 그 동쪽에 있는 여기 자그로스라는 그 산맥이 있어요. 네. 이 산맥에 바로 그 기슭에 있으면서 거기서 그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혜택을 얻어서 이미 이제 일찍이 수메르 문명이 발달했을 때도 엘람도 같이 이제 동반 발전하는 그러한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았던 그런 지역이고요. 네. 그 주전 약 12세기 그때가 이제 엘람의 전성기였어요. 네. 그래서 엘람이 전성기가 되면서 이 메소포타미아에 그동안은 이제 의존하고 어떻게 보면 종속이 되거나 약간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잠깐이지만 이 바벨로니아 지역을 이제 침공해서 여기를 뭐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 당시에 카사이트라고 하는 그런 바벨로니아 왕조까지도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때에 가져와서 엘람 사람들이 자기네 수산성에 이제 가져갔던 그 유물 중에 함무라비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은 바벨론 사람이 함무라비가 만든 건데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발견이 되죠. 왜냐면 그때 이제 가져갔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 엘람 지역과 그 이스라엘 지역은 주전 2000년대에는 사실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만나고 뭐 이런 사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교류하기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좀 떨어져 있는데 네. 근데도 그쪽 교류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메소포타미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교류가 이루어졌고 물론 직접적으로 그 당시 뭐 서로 간에 사신들이 왔다 갔다 했을 수 있지만 그건 증거로 남아있지 않고요. 네. 근데 이제 증거로 남아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보시는 라피스 라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뭔가요? 파란색. 이거는 것 같아요. 청금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청금석. 예. 네. 이게 이제 보석돌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깎아가지고 옛날에는 뭐 아주 보석같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귀중한 그런 물건들을 왕실에서 이제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의 산지는 아프가니스탄이에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발견되는 그 라피스 라줄리 이 제품들이 이제 간혹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이 제품들을 만든 원산지가 바로 엘람과 그 너머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쪽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메소포타미아를 통해서 시리아와 가나안까지도 오게 되는 그런 루트인데요. 나름대로 유통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청동. 청동의 주 재료인
그 구리와 주석. 예. 네. 주석의 주요 산지가 바로 또 이 그 동쪽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 동부. 예, 그래서 뭐 사실 주석은 또 다른 데서도 나오긴 하지만 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원산지 성분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어떤 청동 제품들을 볼 때는 이 2000년대 주전 2000년대 가나안 시대 때 청동 제품들 중에서는 저 멀리 이란 쪽에서 가지고 온 그런 것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다 이제 그런 관련이 있다. 네. 그런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가나안 시대 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생기기 좀 전 그 가나안 시대와 또 그때의 그 엘람 지역 그 지역에는 서로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 이렇게 뭔가 메소포타미아를 통한 간접적인 접촉이 있었다. 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좀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한 그 고대의 어떻게 보면은 그 문화적이고 그 상업적인 그런 교류의 루트 그래서 엘람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를 지나서 이 시리아를 통해서 가나안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이런 그 평화적인 그런 네. 루트가 오늘날은 네. 그 이란에서 네. 이라크를 통과해서 이란에서 이라크를 통과해서 시리아를 지나서 레바논 쪽을 지나서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러한 그 축을 이란에서는 이 축을 뭐라고 하냐면은 저항의 축이라고 합니다. 저항의 축. 네. 이슬람 공화국, 네.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서는 서방 세계에 저항하는 그런 서방과 이 이스라엘, 서방의 그 대리자인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축으로서 이 고대에는 그 아주 그 평화로웠던 그런 교역로 그 축이 바로 오늘날에는 저항의 축이라고 그렇게 해서 서방을 좀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네. 연합분들의 이렇게 연합들의 그런 루트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너무 직접적으로 싸움이 안 되는 게 이웃 나라도 아니고 무려 한 3-4개 국가를 통과해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상군은 도저히 전쟁을 할 수가 없고 굳이 싸울 이유가 없는데 결국은 저항의 축으로 가는 어떤 시아파 벨트 그래서 그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이제 접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좀 긴장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시아파 결국 말씀하셨듯이 시아파적인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강하죠. 그래서 그 시아파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이 이 이슬람의 원리에 반대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 무슬림인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그곳에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서 완성해야 되는데 이거는 신의 뜻이 아닌 전혀 신의 뜻이 아닌 그러한 그 시온주의자들이 이곳에 나라를 세워서 지금 모든 평화를 좀 해치고 있고 이 시온주의자들을 통해서 그 서방 세력이 중동을 제국주의화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늘날 이란 이슬람 정권이 이제 생각하는 그런 거고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문제죠. 그래서 그 주변에 그 레바논 지역의 히즈발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가자 지역의 하마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미 정권이 무너졌지만 작년 12월에 무너졌지만 이제 그 작년 12월까지 시리아의 그 아사드 정권 그리고 이제 이라크에서도 이제 반 이상이 지금 인구의 반 이상이 시아파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압박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대리전 양상으로 됐지만 이제 최근에는 직접 이제 난투극을 벌이는 뭐 그런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 그 바로 50년 전인 1979년까지만 해도 상황은 완전 반대였다. 그러니까 이게 50년 만에 이게 너무 이렇게 근본주의적인 정권이 들어서다 보니까 사실 안 싸워도 되는 나라들이 억지로 싸움을 좀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좀 그런 좀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사실은 이게 교역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보면은 연동이 돼서 고대에는 사실 어떤 거대한 교역의 벨트 속에서 서로 이렇게 좀 상호 교류하면서 번영을 좀 누릴 수도 있었던 그런 거였습니다. 네. 결국은 그 자기의 이익, 자기 나라의 이익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할렙의 왕조도 그 워낙에 그 가치로서 내건 것이 이제 현대화 그리고 그 서구주의화 그래서 나라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컸기 때문에 그것이 시아파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압도하면서 이스라엘과 친하게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 고레스 왕의 그런 업적을 칭송하면서 이스라엘과 그 뭔가 끈을 더 이제 돈독하게 하는 하나의 그 연결고리로서 고레스 왕을 이렇게 좀 표방을 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그 연결고리가 진짜 그 고레스라고 하는 그 위대한 대왕을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단초가 연결될 수는 있군요. 네. 고레스는 근데 사실은 여기는 이제 초월적인 그런 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이 고대의 인물이나 고대의 유물 같은 경우는 자기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언제든지 좀 활용을 하고 이제 좀 왜곡을 할 수가 있는데 고레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현 이슬람 정권도 고레스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래서 이슬람 정권에서는 그 중세 시대에 형성된 그 이슬람이 우리 이란의 본질이다 그렇게 정체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이전에 그래서 그 이슬람 이전의 그런 그 문명들 이 페르시아 문명들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절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왔지만 고레스 왕 같은 경우는 국민적인 신뢰도가 되게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신뢰도가 높고 또 이스라엘도 어떻게 보면 고레스 하면은 꺽꺽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고레스는 되게 일지전적인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가 정말 평화의 어떤 굉장히 중재적인 아이콘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평화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 프로젝트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요. 이란과 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고레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그 이제는 그 가나안과 엘람, 그 이제 기원전 2000년대를 좀 넘어서서 기원전 1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이제 그 지정학적인 그런 그 기류가 바뀌죠.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제 거대 제국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9세기부터는 아시리아가 아주 팽창하죠. 아시리아가 딱 메소포타미아의 딱 중간에 있어서 팽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가나안 지역과 뭐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뭐 여기까지 와서 정복하고 이러진 않았는데 메소포타미아 세력이 직접 여기까지 이제 그 가나안 지역까지 넘보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지역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북쪽에 있었고 남유다 왕국은 남쪽에 있었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멸망하는 게 기원전 722년 그때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이제 바벨론이 그 아시리아를 멸망시키는데요. 바로 엘람과 엘람 그 위쪽에 있었던 그 메대와 손을 잡고 바벨론이 그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게 되죠. 그러면서 기원전 605년 그리고 기원전 597년, 587년 그리고 그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팔레스타인에 특별히 그 우리 성경에 잘 아는 그런 그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이 기원전 587년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그렇죠. 유명한 사람이죠. 그때에 바로 그 메대
메대 그리고 메대와 함께 그 이란 여러 그 부족들이 있는데 네. 뭐 스키타이라든지 그런 이란의 여러 그 이제 중앙아시아 쪽이죠. 거기는 이렇게 같이 와서 예루살렘을 관광시킬 수 있어요. 연합군으로 예, 봐야 되겠군요. 예, 예루살렘의 그 성벽 이렇게 그 당시 이제 파괴된 성벽 밑을 보면은 그 바벨론 스타일의 그 이제 활촉도 발견되지만 네. 스키타이아 시대 저기 스타일의 그 활촉들도 발견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스키타이 사람들도 와서 같이 이 성벽을 이제 허무는데 그 밀조했다. 그렇게 이제 3000년 전 유물이 지금도 그게 이렇게 발견이 그렇죠. 되는 성 바로 밑에 그냥 네. 묻혀 있었던 것을 이제 그 발굴을 통해서 이제 다 이렇게 완전히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네, 활촉이. 저 동네는 그냥 파면 다 유물이 나오나. 예. 네. 그래서 이 바빌론이 그 바로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그 많은 유대인들을 끌고 가죠. 예. 많은 유대인들을 자기 땅으로 이제 끌고 가는데요. 아시리아 제국은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이 사람들을 끌고 가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지역에 있는 그 포로들을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또 이제 끌고 와서 네. 이걸 역삼인 정책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양쪽 지역이 다 이렇게 죽지 않도록 네. 사람들을 다 인구를 이제 바꿔서 이렇게 바꿔서 교차로 이렇게 배치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 네.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그냥 이제 포로들을 다 끌고 그냥 가고 네. 여기는 그냥 이제 방치한 채 비어도 예. 그래서 방치된 채 이제 있었던 이 지역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예. 남유다 왕국 지역은 예. 그러면 주민이 없이 거의 방치된 빈 땅처럼 그렇게. 예, 근데 이제 뭐 주민이 있었다 없었다 가지고 이제 논쟁들이 좀 있어요. 아. 예, 근데 뭐 주민들이 뭐 있었다고 해도 그렇게 뭐 아주 뭐 활발한 뭐 그런 것들은 아니었을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하층민 노예 뭐 이런 사람들만 좀 남겨두고 대부분 끌고 갔다. 뭐 이렇게 예, 되지 성경에는 그렇게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바벨론이 끌고 간 많은 그런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을 바로 한 순간에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방을 시킨다고나 할까요? 뭐 그런 이제 극적으로 표현하면은 예, 그렇게 민족들은 각자의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허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도주의적인 네.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고대의 그 전제 군주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되게 획기적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고레스의 칙령이고요. 네. 바로 이 지금 보시는 이것이 고레스의 원통형 그런 그 토판인데 바로 그런 칙령이 쓰여져 있는 그러한 이게 고레스 칙령이 예, 쓰여진 예, 토판이군요. 맞습니다. 와, 예. 엄청난데요. 지금 현재는 대형 박물관 네. 이제 보관이 돼 있고요. 음. 이것이 고레스가 얼마나 이제 이란 사람들한테 중요하게 또 생각되는지는 2010년에 대형 박물관에서 이 고레스 이 토판을 원본을 이제 잠깐 빌려서 이제 전시하도록 그렇게 한 그 기간이 있었어요. 이란에다가. 예, 예. 예.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란 사람들이 한 30만 명 정도 이것을 뭐 그 이란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그런 막 좀 이슬람 그 근본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박물관 와서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아닌데도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이란 박물관 국립박물관 딱 가면은 기억 혹시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호메이니와 후계자 네. 그 하메네이. 예. 두 사진이 이렇게 딱 예.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되게 이제 근본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이 그 박물관에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고레스 왕의 이 토판 요거는 그걸 초월해서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는 정말 그 이란 민족의 거의 영웅이네요. 예, 예. 이란뿐만 아니라 네. 뭐 전 세계의 어떤 영웅이라고 해서 네. 유엔 헌장, 네. 예, 인권 헌장 거기 이제 그 홀에도 바로 이 고레스 칙령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그 고레스 칙령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다시 이제 자기 땅으로 와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엄청난 은인이네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뭐 성경에서도 고레스는 여호와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메시아라고 이제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라고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고레스밖에 없는 거죠. 아. 예. 하나님께서 그 이란이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중에 중요한 부분을 이루셨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또 고레스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란 지역이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이제 유대인들이 끌려왔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는 유대인들도 생기고 그래서 칙령에 의해서 그렇지 않고 그냥 남아서 계속 있는 그런 유대인들도 이제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 역사가 반복되는 느낌이 드는 것이 1948년 그 이스라엘 건국하고 나서도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에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자기 살던 데 남는 사람들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유사한 것이 2500년 후에 또 재현되는 어떻게 보면 데자뷰 뭐 그런 것들 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남을 사람 남고 갈 사람은 가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많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또 많아서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많은 그 유대인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제 이란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지금도 이란 내에 유대인들이 남아 있나요? 그렇죠. 한 2만 명 정도 2만 남아 있는데 이슬람 그 혁명 이전에는 한 8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많이 줄었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좀 뭔가 그렇죠. 제한이 좀 있죠. 네, 유대인들이 네. 아무래도 이슬람 시아파 이런 하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이 떠났고 그렇지만 2만 명 정도의 유대인은 아직도 남아 있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란 사람이면서 동시에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계 유대인 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 이슬람 정권 이란의 그 이슬람 정권은 이 유대인들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네. 주다이즘 유대교 자체를 또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중세 아랍 시대에 무슬림 아랍 사람들은 이 유대인을 비롯해서 기독교인 그리고 조로아스터교 요 세 종교는 좀 특별 취급을 좀 해줬어요. 예, 그래서 체계 민족이라고 그런 별칭으로 그렇게 이제 특히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뭐 무슬림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한다. 네.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완전히 뭐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완전히 핍박하는 그런 건 아니고 그 내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데 이 지금 현재 그 이슬람 이란에 있는 이슬람 그 정부가 반대하는 거는 바로 이스라엘이죠. 네. 시온주의자 거고 시온주의자라는 것이 사실 정치적이고 그런 거잖아요. 네. 정치적인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래서 네. 주다이즘은 그냥 종교이기 때문에 네. 종교는 오케이. 근데 이게 정치화된 그런 팔레스타인에 또 이렇게 나라를 세운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는 게 바로 이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이 바벨론 때 끌려와서 계속해서 이제 나라는 바뀌지만 제국은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그냥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그냥 계속 눌러 앉아서 뭐 한 100년 뭐 한 200년 300년 이렇게 쭉 사는 그런 유대인들 그것이 이제 연수가 이제 지금까지 와서 한 2500년까지도 그렇게 이제 되는 그런 이제 정도까지도 유대인임을 이제 지키면서 동시에 이란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 이란계 이제 유대인인데요. 기원전 5세기 기원전 6세기부터 해서 기원전 5세기까지 바로 바벨론에 끌려온 바로 그 직전 바로 바벨론에 끌려온 바로 그 직후 그래서 570년대 그때부터 시작해서 약
400년대 한 중반까지도 이렇게 쭉 이어서 이 유대인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제 증거가 토판으로 이제 발견됐어요. 네. 토판이 한 200개가 이제 발견이 되는데 그 토판이 아쉽게도 어디서 발견되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왜냐면 그 골동품 상점들에서 막 이제 그게 도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세기 말부터 이게 막 돌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 되게 보니까 유대인들 막 이름이 적혀져 있고 네. 유대인 그 마을 이름도 적혀져 있고 근데 도대체 이게 어딜까? 그래서 이제 추적을 해서 그냥 수정상 어딘가를 이제 대충 이제 밝혀냈는데 네. 이게 어디냐면은 바벨론. 네, 바벨론이 바로 옆이고요. 네. 바벨론에서 이제 남서쪽으로 한 5km 정도 떨어진 데 보르시파라는 곳이 있고요. 네. 그 근처에 이제 강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역의 어느 지역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마을 이름은 알 야후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 마을이라는 곳이고 그 유대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살면서 뭐 농업도 하고 무슨 거기서 무슨 뭐 매매도 하고 거기서 뭐 이렇게 관련된 무슨 여러 다양한 직종들 그런 것들을 다 이 토판 문서로 남겼어요. 네. 여기 한 200개 정도가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아카메네드 페르시아 시대 때 그냥 일반 사람들 살듯이 그렇게 다 흩어져 살았던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살고 네. 뭐 특별히 뭐 잘 살지도 않았지만 특별히 뭐 못 산 것도 아니고 네. 그냥 하나의 제국의 시민으로서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이미 기원전 2,500년 전부터 네.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모습이죠. 사실 뭐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뭐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사실 바벨로니아에서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고위직들도 있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불임절의 유래가 네. 그 에스더서의 기원인데 그 불임절을 보면은 그 제국의 127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이렇게 방어했다. 그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도 꽤 있었다. 네. 이렇게 하면 사실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그래도 상당히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다라고 네.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아주 그 말씀하셨듯이 그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가지 않고 분명히 이 이란 땅에 그 당시 네. 이제 그때 페르시아 땅에 네. 여기저기서 자기 그 마을들을 이루고 네. 그렇게 이제 살았을 것이고 네. 그 에스더서의 그 배경인 그 아하수에로 왕 때도 분명히 꽤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로 갔다가 이미 이제 포로의 신세에서 벗어나서 일반 시민으로서 많이 네. 살았을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요게 바로 그 알 야후드 그 토판이에요. 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토판들이 쫙 여기 이제 그 알 야후드의 그 마을에 관련된 유대인 마을 관련된 그런 것들이 쫙 이제 기록이 이제 남아 있고요. 그 이제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 그발강, 네. 그발강가에서 네. 환상을 보기도 하고 네. 또 거기 이제 마을 이름 중에 유대인 마을 중에 텔아부 네. 텔아빕, 예, 텔아빕이 있죠. 예, 예. 오늘날 그 텔아비브의 어떤 원형이라고 할 수가 그러네요. 있는데요. 예, 그게 다고 그발강이니 뭐 델아빕, 네. 델아빕 이런 지역들이 다요 알 야후드와 그 인근 같은 지역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의 수도를 이제 예루살렘이랑 이제 테라비브 두 개인데 이제 테라비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 제국에서 따온 예. 지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좀 바꿔서 네. 이 의미를 좀 바꿔서 이제 좀 약간 절망적인 그런 이름이 아니라 봄의 언덕이라고 해서 발음 비슷하지만 의미는 다른 그런 걸로 이제 변모를 시켰죠. 이 토판이 참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네. 예. 멀리서 보니까 무슨 라면 공장에서 라면 나오는 것 같은. 예, 빵같이 생긴. 네, 빵같이 생기기도 예. 하고. 여기다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굳혀가지고 이렇게 주나 보죠. 보관을 했나 보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해서 찍어가지고 글씨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어가지고 보관을. 이런 것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이 골동공삼점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흙이 저게 안 깨지고 몇천 년을 보관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그 어딘가에 이제 보관돼 있던 게 이제 도굴범에 의해서 이제 싹 파헤쳐져서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알려진 지 얼마 안 되는 거고요. 네. 이 같은 그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또 다른 유대인 마을, 해외에 살던 그 유대인 공동체의 그런 흔적들을 또 볼 수가 있는 데가 이제 이집트입니다. 네. 이집트의 중남부 지역에 아스완 댐이 있는데 거기 이제 엘레판틴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곳에 페르시아의 그런 용병들이 사는 그런 요새가 있었습니다. 게리슨. 용병이 사는 그런 요새에 기록들이 또 거기는 뭘로 이제 기록을 했냐면은 파피루스. 파피루스 아시죠? 그렇죠. 갈대 같은 걸 쫙 이제 펴가지고 그 파피루스가 기후가 아주 잘 맞아서 거의 한 2,400년 가까이 보존이 된 거죠. 건조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수백 개의 그런 파피루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이게 기후의 또 좀 특성도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조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가족 데리고 거기서 이제 용병 생활을 하면서 종교 생활도 하고 또 거기 여러 무슨 다양한 또 사회적인 활동 이런 것들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이한 것이 거기에 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거기다가 세웠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예루살렘 밖에는 세우면 안 되는 건데 그거를 거기다 세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지? 그런 또 의문을 이제 자아내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예전에 예레미야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던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전체적으로 가나안 시대 때부터 해서 이스라엘과 이란 지역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가나안 시대 때의 그런 지정학적인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 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하면서 아카메니드 페르시아 제국이 생기면서 유대인과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아주 밀접한 관련을 이제 맺는 그런 상황.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두 민족에 있어서 호의적인 그런 시간이 바로 그때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까지를 전체적으로 둘러봤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저희가 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사실은 현재 이란도 사실 유대인 자체를 부정하거나 아예 이렇게 적대시한다기보다는 시온주의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였던 것 같고 또 이스라엘이 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과격하게 대응했던 이유는 이란에서부터 이어지는 저항의 축, 시아파 저항의 축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란 국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 나라를 부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발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미 존재하는 나라들을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부정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정말 이거는 진짜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를 가지고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참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안에서는 또 이제 팔레스타인의 주민들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공존을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자기네들끼리만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배제 원리가 작동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옛날에는 다 그래도 공존하면서 살았고 지금도 사실 공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제 칭송을 받는 이유가 바로 물론 이제 팍스 페르시아나 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평화이긴 하지만 여러 다른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들어줬다. 그것이 바로 이제 고레스 왕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고레스의
존재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고요. 사실 고레스는 정말 이란과 이스라엘을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키맨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은 저희가 뭘 좀 살펴보게 될까요? 예, 다음 시간은 오늘 이제 제국 중에서 첫 번째 그 아카메니드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파르티아 제국과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 네. 그래서 이 로마와의 특히 이제 그 관계, 대립 관계 속에서 네. 또 그 속에서 사실은 그 시대에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탈무드, 네. 탈무드가 바로 그 이란 그 당시 이란 그 지역에서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탈무드가 이란 지역에서 만들어졌다. 예, 오, 그렇습니다. 처음 바빌론인데요. 예. 바빌론은 그 당시에 그 이제 이란 지역이었습니다. 영역이었죠. 네, 그러네요. 와, 이제 이 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정말 이란과 많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탈무드와 또 페르시아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네,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강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